컨디션이 영 아닌 것 같아요. 산업혁명을 이끕니다. 영국으로부터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럼통에다가 럼을 절인 거예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주술사 케빈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위스키로 이렇게 쭉 해왔는데요. 좀 더 색다른 카테고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주술사 케빈의 단골이죠. 우리 김 PD를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PD님 나와주세요. 김 PD님 오늘 소환하는데 이렇게 힘이 없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뭐 했는데 이렇게 몸이 술을 많이 마셨나? 아니요. 여러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십시오. 아이고. 건강 유의하십시오. 어떻게 촬영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목소리가 약간 이상하긴 한데 괜찮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결정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힘내겠습니다. 자, 바로 질문 던질게요. 네. 피나콜라다, 모히또, 데크레이, 네. 페인킬러, 허리케인. 이외 공통점이 뭘까요? 지금 컨디션이 영 아닌 것 같아요. 뭐죠? 기본적인 재료가 바로 이 칵테일들은 뭐다? 럼. 오늘 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럼이네요. 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일단 이거 필요 없으니까 치우고. 네. 지금 안 할 거예요?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막 영화나 만화 이런 거 보면 해적의 술 이런 거 그쵸.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어렴풋이 알기로는 해군들도 마신 술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일리가 있어요. 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 가지시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 유럽 열강에 의해서 대항해 시대 때 그 캐리브해, 즉 서인도 제도에서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 16세기에서부터 18세기 동안 그 많은 해적들이나 영국의 해군들이 응용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가 있는데 그 보물섬이라는 소설 아시나요? 1883년도에 네. 이 지어진 책인데 거기서도 애꾸는 선장이 럼 맛이 쫙! 자, 그리고 이제 1740년도에 에드워드 버논이라는 영국의 해군 제독이 있는데 그 해군들이 이제 괴열병을 많이 걸렸대요. 그래서 괴열병을 치료하는 목적으로도 럼을 배급했다고 시작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타민 C가 네. 부족인데. 그쵸. 괴열병 비타민 C가 부족인데 저도 그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술을 마시면 비타민 C가 파괴되는데 그죠? 이게 아마 의학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았을까. 뭔가 논리가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기록에는 그렇게. 네,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네. 럼에 비타민이 있나? 그러게요. 자, 그럼 그 해군이나 해적한테 왜 이 럼이 중요했을까요? 예전에 그 로마 군대였나요? 네. 그거 말씀하셨을 때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포도주를 제공을 했었다는 게 생각이 나는데 비슷한 이유 아닐까요? 증기기관 엔진이 개발되기 전에 배를 움직이는 수단이 뭐였어요? 바람? 그쵸. 돛과 네. 그 다음에 그쵸. 영화 한산 보셨나요? 아니, 못 봤습니다. 거기 노를 댔잖아요. 네. 그 누가 해요? 사람이 하죠.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하죠. 네. 근데 걔네들한테 맨날 채찍질만 할 수는 없잖아요. 병 주고 약을 줘야 되잖아요. 그 약이 바로 럼이었어요. 근데 초창기에 럼을 사용한 게 아니라 초창기 때는 이제 맥주나 와인 네. 이런 걸 했는데 그 알코올도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같은 면적의 그런 옥통에다가 넣고 다니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빨리 마시기도 하고 부패되죠. 네. 시야 터지고 부패돼서 못 먹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보다 높은 알코올이 필요했는데 처음엔 브랜디를 배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캐리비안에서 풍부한 럼이 생산됐기 때문에 브랜디에서 럼으로 교체를 했죠. 물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바닷물을 마실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처음에 육지에서 시급한 물을 마시거나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서 마셨겠죠. 근데 그 물이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썩겠죠. 상하죠. 네. 그러면 그 고급 인력들 이걸 노를 젓거나 막 그 돛을 막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그 병사들이 병에 걸리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자 럼에 그 물을 타서 어떻게 보면 소독제 역할을 하게 만든 거죠. 영국에 유명한 제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순신만큼 유명한 제독. 캡틴 큐라고 하니까. 들어보셨을 거야, 아마 넬슨 제독이라고. 네, 이름. 럼에 애칭이 하나가 있는데 넬슨스 블러드.
즉 넬슨의 피라는 네. 그런 애칭도 있어요. 그 유래가 뭐냐면 넬슨 제독이 이제 1805년도에 트라팔카 전투라고 그 나폴레옹 군대를 막 물리칩니다. 엄청나게 크게 대승을 하고 큰 승리를 거뒀는데 유감스럽게 그 전투에서 사망하게 돼요. 본국으로 송환해야 되잖아요. 영웅인데 그러면은 시체가 썩으면 안 되잖아야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패하지 않게 바로 이제 럼통에다가 넬슨 제독의 시신을 넣고 배로 본국으로 송환을 합니다. 왜 절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본국에 와서 그 럼통을 열어보니까 네. 럼이 없던 거예요. 일각에서는 네. 이 술 좋아하는 영국 해군이 술을 다 먹고 남은 게 이제 그거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거를 마실까 말까 하다가 그거를 못 참아서 다 마셨다는 거지. 끔찍한데요? 그래서 넬슨의 후광을 내가 얻기 위해서 마셨다. 뭐 이런 설도 있는데, 그건 다 이제 일리가 없는 얘기인 것 같고, 왜냐하면은 거기에 럼 말고도 그 시체가 썩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부제를 넣었을 거예요. 같이 혼합으로. 네. 그리고 항상 24시간 고쳐 섰을 거고, 감히 어떻게 그 넬슨의 시신에 있는 그 술을 마셨겠습니까? 근데 이제 증발했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온도도 뜨겁고 하니까 그 안에 있는 그 럼이 송환했을 때는 이렇게 날아가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던 거죠. 마시진 않았겠죠. 그렇죠. 럼은 무엇으로 만들까요? 저 그건 알아요. 뭐요? 사탕수수. 정확히 얘기하면 네. 사탕수수는 맞는데 네. 사탕수수를 가지고 뭐를 만들죠? 설탕. 그쵸. 네. 설탕을 만들고 나면 찌꺼기. 그걸 우리는 몰라세스, 당밀이라고 해요. 그거를 가공을 해서 럼을 만들었으면 그게 얼마나 많은 고부가가치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근데 이 콜럼버스가 14세기 때 그 서인도 제도를 이렇게 발견하고 나서 기후가 좋아서 사탕수수를 많이 재배를 했어요. 그냥 설탕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처음에는 현지인들을 고용을 해서 사탕수수를 재배했는데 현지인들의 노동력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이게 워낙 노동력이 많이 필요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영국이나 유럽의 그런 열강들이 서아프리카로 가요. 그래서 어떻게 노예들을 삽니다. 노예들을 사서 배로 서인도 제도 캐리비아로 가죠. 그래서 거기서 만드는 것들이 설탕도 있고 설탕을 만든 찌꺼기 당밀도 있고 모카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북미, 그러니까 주로 이제 미국이죠. 미국에 가서 럼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가 가지고 있는 총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노예를 사기 위해서 팔아요. 그럼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기득권 세력들은 그 총과 무기와 이런 걸 가지고 또 노예를 잡아서 또 서인도 제대로 또 팔아넘겨요. 이렇게 삼각무역. 트라이앵글 트레이드라고 해서 삼각무역이라고 합니다. 이게 16세기부터 18세기 동안 몇백 년 동안 이루어져요. 슬픈 그죠. 그런 역사죠. 네. 예. 그래서 영국이 사실 이 삼각무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법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뭐를 했느냐? 증기기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즉 이 럼이 산업혁명을 이끕니다. 술이 산업혁명을 이끌었다. 럼이 산업혁명을 이끌었습니다. 네. 근데 영국 식민지였던 미국이 이 럼 통해서 좀 돈을 버는 것 같아. 영국이 보기엔 어때요? 배가 아프죠? 네. 그래서 슈가 액트라고 해서 네. 설탕 법령을 제정을 해요. 세금 엄청 올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럼을 또 못 마시게 하니까 엄청난 폭동이 일어나요. 영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그 원주민들이 가만 안 있겠죠. 그래서 1787년도에 결국 영국으로부터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럼 때문에. 영국의 산업혁명을 이끌었고 미국의 독립을 이끌었고 그리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였죠? 모르겠네요. 알잖아요. 진짜 몰라요? 기억 안 나. 조지 워싱턴. 그런가? 그분이 원래 직업이 양조업자였어요. 네,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빚은 술을 선물하기도 했죠. 그래서 술은 제가 그 주술사 캐빈 처음 시작할 때 역사학, 인류학, 뭐 사회학, 세계학 많이 연관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네. 럼은 특히 이 서양과 대서양,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 문화와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이끌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요?
삼각 무역이 네. 끝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프랑스에서 사탕 무가 설탕을 만들 수 있다는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개발하고 나서 이제 사탕수수 수요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1807년도에 영국 의회가 누에제도를 금지합니다. 설탕의 수요는 계속 있고 사탕수수에서 일할 사람은 계속 필요하잖아요. 누에제도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대체로 찾은 게 누구냐? 인도, 뭐 중국, 한국, 일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주를 하게끔. 당시 뭐 너무나도 이 가난했고 먹을 게 없었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꼬드긴 거야. 이 서양 여관들이. 하와이로 1900년대 초에 한국인들이 이주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탕수수 밭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해서 일본 와요. 그분들이 바로 미국 하와이 1세대들이에요. 럼이란 이름의 유래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많은 영어들이 라틴어에서 유래가 많이 됐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라틴어 중에서 설탕이라는 뜻의 사카롬, 사카린, 사카롬. 사카린 되게 달죠. 네. 그래서 이 사카럼에서 끝에 말인 럼에서 유래됐다. 어차피 설탕으로 만드니까 네. 설탕 등에 찌꺼기든. 그 또 하나는 럼블리온, 이게 흥분이란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럼을 마시면 취하고 흥분한다. 그래서 그 앞에 럼블리온에서 유래됐다는 말이 있어요. 뭐 둘 다 그럴싸하네요. 뭐가 됐든 간에 네. 다 연결이 되어 있죠. 네. 네. 자, 오늘은 럼에 대한 재밌는 그리고 역사적인 얘기들을 좀 알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저 원래 역사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이과니까. 네. 근데 럼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네요. 그쵸.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럼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할 얘기 또 많은데 네. 오늘은 이제 서두로서 역사와 이런 럼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